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27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온 경북의 산사태는 모두 13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중 인명피해가 큰 예천의 산사태 시작 지점을 드론을 띄워 살펴봤더니 집중호우에 나무 몇 그루가 쓰러지며 생긴 작은 절개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절개지 토사가 산비탈을 따라 2km를 내려오면서 토사량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온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한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드론을 띄워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옵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뽑혀 작은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발 500m 산 정상부에서 한 번 빗물에 쓸린 토사와 나무들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의 돌덩어리마저 산 아래 마을로 밀어냈습니다. 5명이 숨진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시작 지점은 작은 계곡처럼 움푹 패인 정도였는데 2km를 흘러내려 토사들이 도착한 지점은 토사량이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침엽수들이 산사태는 취약하고 특히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더 빨리. 산 정상부에서 굴러내려온 토성류가 사과나무 밭을 거대한 협곡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산사태의 위력을 조금이나마 꺾을 수 있었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사방댐을 꼽습니다. 실제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의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5개 지역 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지를 볼 때 물길이 흐름이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산림이 울창한 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산사태 위험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영주와 봉화도 산사태로 8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 비탈면에 개간한 밭이나 산속에 방치된 간벌목으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60대 아빠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일부 주민들은 마을 뒷산 평탄화 작업을 거친 밭을 산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작업했던 게 한 500평 땅이 있는 게 그게 내밀어가지고 남들 다 내려왔잖아요. 마을 뒷산을 300m가량 오르면 수목이 적은 평탄지가 나오는데 바로 옆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이 평탄지의 토사가 마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산 능선부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과거 산 경사면에 조성된 이 밭터를 쓸고 아래에 있는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밭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발사 안 됐겠나. 계단식 밭 비슷한데 그게 어미성 완충작을 좀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영주 삼가리와 같이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사망한 봉화군 춘향면 서동리. 도로가 유실되고 공들여 가꾼 사과밭은 잡목과 돌덩이로 엉망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솎아낸 간벌목 수십여 톤을 숲속에 방치한 게 폭우로 밀려 내려오면서 하천 물길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인재다. 당신네가 이거 봄에 1월 달부터 시작해가 온 여름 내 치워도 시간이 넉넉한데 이걸 못 치워서 이거는 인재다 그랬어요. 하지만 숲가꾸기 간벌목이 아니라 야산에 일반적으로 버려진 잡목이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주 국유림 관리소 측은 해명했습니다. 확인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간벌한 묘목들은 현장에 이제 있는 부분을 확인은 했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지면은 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졸지에 이웃과 가족, 재산을 잃은 주민들은 이번 피해의 진짜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비가 그친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에서는 나흘째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해병대 등 3,0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돼 오늘 하루 동안 예천 지역 3곳에서 실종자 3명을 찾아내는데요. 아직도 토사에 파묻히거나 급류에 휩쓸린 5명의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생긴 급류에 차로 한 개가 통째로 뜯겨나간 예천군 은풍면 도로. 지난 토요일 새벽 3시쯤 70대 부부를 태운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근처의 여동생 집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 오셨다가 여 밑에 올라오셨다가 올라가다가 그만해 밤에 올라가다가 이제 도로 그 힘들어 그럼 확인은 모이는 뭐야. 엄마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통화가 안 된다 이랬겠네. 이 동생네 집에서 나서가지고 가보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부부 가운데 아내가 한천 상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하천변입니다. 최초 실종 지점인 은산리에서 약 10km 정도 떠내려와서 이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해병대와 공동으로 수색 작업 중 머리카락 일부가 나뭇가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조를 하고 이송한 상태입니다. 예천에서 토사 매몰이 아닌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는 아직 3명이나 됩니다. 구조당국은 수색 범위를 50km 하류 내성천까지 대폭 확대하고 3,500명의 인력과 구조견 50마리, 드론 13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병대도 수륙 양용 장갑차 6대와 IBS 고무보트 20대를 동원했습니다. 소형 고무보트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인 수변이나 모래톱 일대에 대해서 첨단 과학 장비와 병력들의 육안으로 실종된 인원들을 찾기 위해 수색 인력과 장비가 대폭 보강되면서 오늘 하루에만 3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돼 경북의 인명피해는 사망 22명에 실종 5명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예천의 산사태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극한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벌방리는 전쟁터 모습 그대로입니다. 산에서 쏟아진 토사는 마을을 집어삼켰고 진흙 범벅이 된 자동차는 뒤집어져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예천의 피해 상황에 대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천재지변의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경상북도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호우 피해 점검 회의에서 재해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는 건의를 계속 요청했다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때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던 시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홍 시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 시장 수해 골프에 대해 공직자 자세가 아니라며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반성은커녕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볼 때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오늘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수해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골프장을 찾는 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진상조사에서 당헌 위반 등이 나오면 후속 조치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비상근무를 지시한 적 없었다던 홍 시장은 비상 2단계에서 업무 총괄은 부단체장이라며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얼 하든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당 상임고문 해촉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비판적인 정치권에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4개 공무원 노조 중 2개 노조도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은 힐링 골프를 쳤다며 골프를 한 시기도 논란, 이후 공개 발언은 논란을 넘어 충격이라면서 고집불통 행정이 아닌 소통 행정을 펼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 공무원 노동조합도 대구시장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홍 시장을 규탄하는 등 정치권과 공직사회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밤 사이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경상북도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의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천군은 전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의 주민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주민은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15일 밤 9시부로 경북 소방본부장 명의의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위천의 의성군 장송교 지점에 오늘 오후 6시 2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의성군 장송교 지점의 수위는 오후 7시 현재 5.72m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며 잠시 뒤 홍수주의보 기준인 6.5m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 유입량도 오후 들어 다시 늘면서 당초 크게 줄었던 방류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 경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예천의 인명구조 상황과 재해복구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내일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등 최고위원들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은 회의를 마친 뒤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의 산사태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인명구조가 우선인 만큼 현장 브리핑을 비롯해 수색 활동에 방해되는 일정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오는 21일까지 사망한 주민을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근조 리본 1000여 개를 배포해 이 기간 공무원들이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근무합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며 실종자 수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호우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예천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마련된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 통신지원 부스를 설치해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인터넷 TV도 설치했습니다. 이동 애프터 서비스 버스를 통해 휴대전화 무상 점검과 세척, 침수 단말기 수리, 임대폰 대여 등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KT도 예천 문화체육센터에 이동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과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수해 지역의 24시간 통신 서비스 여부와 이동 기지국을 통한 긴급 복구 체계도 가동 중입니다.
LG U+도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와 소방 상황실이 있는 예천 스타디움에 휴대전화 무료 충전과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학교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의 학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문경 동로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그리고 동로중학교는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갔고 마성중학교는 오전 단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화 중고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췄고 무랴 중학교는 오전 수업만 진행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문경과 봉화, 영주, 예천의 각급 학교에서 옹벽 붕괴와 토사 유입, 나무 쓰러짐 등 1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경상북도가 산사태 취약 지역과 비탈면 주변 주택 지반 등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건축부서, 경북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비탈면 붕괴 위험 지역의 인근 주택과 산림 인접 주거 지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사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수해 발생 지역에서 감염병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의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복구 작업 시에는 방수 장갑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방역 기동반을 가동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상징하는 4대 관문의 야간 경관 조명을 새롭게 바꿉니다. 4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래된 조명기구는 철거하고 따뜻한 색상의 새 조명을 기둥과 바닥까지 설치하고 단청부의 아름다움도 극대화하도록 했습니다.